어버이날을 맞아 바퍼 나눔운동본부에서 1,000명의 어르신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도 어버이날을 맞아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112 허위 신고가 매해 늘어남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관련 정황을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2024년 전국노회 임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재정 악화와 목회자 부족 등으로 지난 5년간 미주 성결교회 산하 23개 교회가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어버이날인 8일 무료 배식 봉사단체 바퍼 나눔운동본부에서 1,000명의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10대 중학생부터 해외에서 온 봉사자들까지 나눔의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다일 공동체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1,000여 명의 어르신을 초청했습니다. 올해로 36번째를 맞이하는 어버이날 효도잔치에는 쪽방촌 무이탁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다일 봉사자들이 꽃을 달아드리고 어버이날을 축하드리기 위해 방문한 중학생들이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집에서 홀로 어버이날을 보낼 뻔했던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애쓰신 줄 몰랐어. 정말 감사해요. 나는 여기 오긴 여러 번 왔는데 이 회의에 참석한 오늘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감사하고 그런지 아주 감개무량해요. 어버이날 식사 대접을 위해 6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새벽부터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식사는 무려 1,000명분입니다. 몇 년째 산악회 사람들과 바퍼 봉사를 섬겨온 한 봉사자는 올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더 애틋한 마음으로 발벗고 나섰습니다. 처음에 한번 오면 첫날은 힘든데 한번 오면 빠질 수가 없어요. 계속 이게 안 오면 이게 뭐라 그러나 허전하고 그래요. 양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더 마음가짐이 달라요. 한국 여행을 왔다가 2주째 바퍼 봉사에 참여 중인 외국인 봉사자는 SNS로만 봤던 봉사에 실제로 참여하게 되어 큰 보람이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I don't feel so tired and I like the fact that there is this reality to help people and I feel very useful. Hopefully one of them will try this experience because it's really good. 어버이날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참여한 숭인중학교 학생들은 친할아버지 할머니를 대하듯 마음을 다해 섬깁니다. 뿌듯하고 나중에 또 해보고 싶어요. 맛있게 드세요. 10대부터 외국인까지 함께하는 바퍼 나눔운동본부. 한국의 대표 나눔봉사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바퍼 나눔운동본부는 불법 건축물이란 이유로 철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최일도 이사장은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섬김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36년간 이어왔습니다마는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어요. 바퍼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의하여 이렇게 굳건히 잘 지켜지고 있고 이 아름다운 나눔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줄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일 공동체는 효도잔치 이후 9일부터 5주 동안 매주 목요일 20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바퍼 효도 관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미국 뉴욕에서도 어버이날을 맞은 한인 2세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한인 문화의 기반을 닦아준 부모 세대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기념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뉴욕지사 김은교 PD입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가 매년 개최하는 어버이날 기념 축제와 건강 박람회가 5월 4일 오전 10시 반 KCS 베이사이드 본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당일 뉴욕 한인 봉사센터 강당을 가득 메운 1,000여 명의 부모님과 어르신들은 축하 공연을 보고
포토부스에서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주최 측에서 준비한 점심 도시락과 선물을 함께 나누며 건강 정보를 제공받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일 행사에는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 잔 리우 뉴욕주 상원 의원, 그리고 그레이스 맥 뉴욕주 하원 의원 등 여러 정치인들과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부모님께 감사하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이 세대 지금 successful 하고 we can stand on their shoulders and actually do much of the work going forward. So this day is to celebrate all of our parents and we just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for all of your sacrifice and hard work. 행사를 주최한 뉴욕 한인 봉사센터 김명미 회장은 어른들을 보살피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며 앞으로도 이 행사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적으로 우리 컬처를 지켜야 하고 계속해서 어르신들을 보살펴 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이 서비스를 끊이지 않고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을 향한 감사의 씨앗이 더욱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김은교입니다. 112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의 업무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 동안 90번 넘게 술만 마시면 112를 눌러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A씨의 구속 사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입니다. 문제는 이런 112 허위 신고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757건에서 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허위 신고 이제 하고 하는 그런 데서 이제 어떤 재미나 스릴과 쾌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있고 공권력을 좀 무시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공직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주고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하는 이런 과정 자체를 갖다가 즐기면서 곽 교수는 112 허위 신고로 경찰 행정력 낭비가 갈수록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실제로 긴박한 위급 상황에 처한 이들이 통화량 과부하로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허위 신고 때문에 진짜 살인 사건이라든지 강도 사건이나 성폭행 사건이나 그런 긴급하게 출동을 해야 될 경찰력이 낭비가 되거나 아니면 출동을 늦게 하는 바람에 살릴 수 있는 목숨을 살리지 못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해마다 계도 또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마저 하지 않을 경우 허위 신고가 얼마나 더 늘지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장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장난이 가지고 올 그 피해를 생각해 본다면 의식은 분명히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고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오는 7월 3일부터 112 신고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처벌이나 벌금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절실한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성도가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들이 모여 하나의 노회를 이룹니다. 노회가 모이면 총회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노회의 신임원들을 위해 매년 영성 집회와 교육으로 강훈련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백석총회의 2024 전국노회 임원 교육 현장을 장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먼저 우리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기도하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집을 1시간 본다면 성경을 2시간 읽어야 된다. 2시간 되면 기도는 3시간 해야 된다. 대한예수교장노회 백석총회의 장종현 대표총회장이 제46회 노회 신임원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무장할 것을 호소합니다. 장종현 대표총회장은 성경을 유일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기도하며 순종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며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백석총회는 45주년을 넘기고 100주년을 바라보며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시키고 분열된 한국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세속화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려는
주엄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계산하지 말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푯대를 향해서 다름질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국노회 임원교육은 백석총회만의 전통입니다. 백석 예수생명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에는 총 126개 노회의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종현 대표총회장은 모든 노회와 임원들이 총회와 총회장을 중심으로 하나 될 때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권면했습니다. 세상은 바른 교훈을 멀리하고 좋은 이야기는 귀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바라보고 세상에 빠져서 풍덩 나오지 못하는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을 지킬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중한 사람이 되라고 주문합니다. 봄 정기노회에서 선출된 신임원들은 배움의 터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종으로 바로 서기를 다짐합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그 말씀에서 새롭게 들을 때마다 듣는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들리는 것 같아서 총회는 2박 3일간의 교육을 통해 총회의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고 노회 운영 노하우도 전수하며 한 회기 동안의 실무 운영을 돕습니다. 김광호 교육국장은 총회와 노회가 일원화된 행정,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목회를 해 나가기를, 그리고 지교회를 향해서 비전을 주고 함께 힘써 나가길 당부했습니다. 1978년 백석총회가 설립된 이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형 교단으로 성장하기까지 협력과 기도로 헌신한 백석총회와 전국노회 임원들은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지난 5년간 미주 성결교회 산하 23개 교회가 폐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발표한 이민교회 감소로 인한 교회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폐쇄된 교회 중 5곳은 재정 악화와 목회자 부족 등의 이유로 후임 목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또 목회자 고령화도 이민교회 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2년 기준 미주 성결교회 산하 202개 교회 담임 목사 중 68명이 60세 이상으로 향후 10년 안에 전체 목회자의 3분의 1 이상이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하균 미주 성결신학대학교 총장은 68개 교회 중 52곳은 미자립 교회라 앞으로 후임 청빙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미국에 오는 한인 숫자가 줄어들면서 이민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어 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론 드산티스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난 2일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태아 심장박동법에 서명했습니다.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에서도 낙태를 금지한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새 규칙을 잇따라 발표하며 교계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보건행정국이 임신 6주 낙태금지법이 발효된 다음 날 발표한 이 규칙은 양막의 조기 파열 및 기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의 치료를 위한 의료 기록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정국 관계자는 각 병원이 양막 조기 파열, 자궁의 임신 등 기타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의 치료를 위한 의료 기록 유지에 관한 서면 정책 및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신전주교회가 40주년 기념예배와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27일 신전주교회 대예배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교계 인사들과 목회자들, 성도들이 함께해 위임식을 축하했습니다. 전제와 같은 삶이라는 주제로 설교에 나선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목회자들의 신앙은 마라톤과 같이 괴롭고 힘들지만 숭고한 목표가 있기에 끝없이 전진해야 한다며 우리는 영적인 마라톤을 계속 뛰어야 한다고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 이후 원로 목사 추대에 나선 신전주교회 김상기 목사는 새로 위임되는 김건중 담임 목사를 잘 섬길 것을 부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40년간 목회하고 또 온 교인들이
정말 너무너무 목회할 그 시간까지 섬겨주셔서 저는 행복한 목회자였다. 한마디로 행복한 40년의 목회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위임식에서 단상에 선 신전주교회 김건중 담임 목사는 김상기 목사님의 권면을 잘 받들어서 목회자의 기본과 태도, 열정과 균형 잡힌 목회를 이끌어가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편 위임식 이후 진행된 임직식에서는 안수 집사와 권사, 명예권사 등 총 13명의 임직자가 임명됐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제11회 백석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공인 품새, 자유 품새, 태권 체조, 격파로 구분해 진행됐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부터 대학부와 일반부까지 약 140개 팀 1,800명이 참가했습니다.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태권도의 정신은 절제된 기술과 예전을 바탕으로 한 부분이 백석의 교육 철학과 많이 닮아 있다며 앞으로도 백석대는 태권도의 저변 확대와 세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석대는 충청남도 태권도협회 김영근 전무이사 등 이번 대회에 도움을 준 외부 인사들과 교수들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6월 1일부터 이틀간 제3회 백석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 격파대회가 진행됩니다. 백석대는 2022년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 격파 분야 단일 종목으로는 유일하게 대회 공식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킨 부산대학교에 대해 교육부가 시정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8일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대는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교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지난 1일 사망한 대구 전세 사기 피해자 30대 여성의 유서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유서에는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다, 억울하고 비참하다, 살려달라 애원해도 들어주는 곳이 없다, 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라는 고인의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등 단체들은 8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서 일부분을 공개하며 고인의 목숨이 수많은 피해자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은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으며 전세사기로 인해 스스로 세상을 떠난 8번째 피해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SNS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뒤 임의로 추가 금액을 결제하는 해외 쇼핑몰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들은 뉴발란스와 아디다스 등 브랜드 운동화를 2-3천 원대에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면 운동화 가격의 25배에 이르는 금액이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 명목으로 결제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달에만 11건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의 만류에도 라파 지상전에 돌입하면서 잇따른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라파 지상전에 반대한다고 경고한 지 몇 시간 만에 라파 동부 외곽을 공습한 데 이어 가자지구 쪽 라파 국경 검문소를 장악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군은 아직 라파 시내에 직접 진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의 일방적인 행보에도 미국에선 아직 이스라엘이 바이든 대통령이 설정한 금지선을 넘지는 않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이스라엘 당국자는 네타냐후 총리가 전날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국경 장악 작전에 대해 미리 전달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현지 시간 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의 암살 공작을 저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안국에 따르면 러시아는 내통자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의 위치를 확보한 뒤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또 최초 공격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를 드론으로 공격하고 2차 미사일 공격까지 계획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했다고 보안국은 설명했습니다. 보안국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문자 메시지와 체포한 용의자 1명의 인터뷰 등을 공개하며 러시아와 내통한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텐트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지 시간 7일 새벽 시카고대에선 경찰이 투입해 농성장을 강제 해산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시카고대 경찰은 이날 오전 5시 시위 진압 장구를 갖춘 뒤 텐트와 임시 차단막을 철거했습니다. 현재 미국 대학들은 졸업식을 앞두고 캠퍼스 텐트 농성장 해산을 위해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버드대와 MIT는 전날 시위대에 불응시 처벌 방침을 전하며 농성 텐트를 자진 철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의 연례 합동 훈련인 발리카탄이 올해는 대만을 상정한 섬 탈환과 중국산 선박 침몰 작전을 펼치며 중국을 압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6일 필리핀의 최북단 섬인 이빠야트에선 미국과 필리핀 해병대원들이 블랙호크 헬리콥터를 이용해 잠입한 뒤 외딴 마을을 탈환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대만의 라뉘섬과 필리핀 바탄 제도 사이 바시 해협의 섬들을 외국 침략자들로부터 탈환하는 작전으로 유사시 중국에 점령된 대만을 되찾는 훈련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 밖에도 미군과 필리핀군은 중국을 연상시키는 중국산 유조선에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 이를 침몰시키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오늘과 비슷하게 다소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까지 대체로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말 동안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강릉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5도, 광주 23도, 부산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분, 우리 부모님뿐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그리고 지구촌 한인사회 곳곳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했는데요. 사랑한다는 말, 또 감사하다는 말, 정작 부모님께는 쉽지 않죠. 한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부모님께 사랑의 마음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